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이경훈입니다. 유방암에서 뼈전이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전이 장기입니다. 유방암 환자를 크게 분류를 할 때 호르몬 수용체 양성과 허투 양성과 삼중 음성으로 분류를 합니다. 유방암에서 어떤 특정한 단백질을 발현하는가, 그 단백질에 의해서 암이 생기는가, 또는 단백질을 조절하면은 암이 억제되는가 하는 걸 가지고 분류를 하는 거거든요. 이 분류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용하는 약제도 다르지만 이 병들의 경과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진행하는 속도라든지 이 병들이 잘 전이를 가는 장기라든지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은 특히 비교적 다른 암들에 비해서는 좀 천천히 자라는 암이고, 주로 가는 장기는 뼈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이 장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호르몬 수용체 양성에서는 뼈 전이를 잘 조절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인 겁니다. 우리나라 유방암에서 상대적으로 서구에 비해서 젊은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젊은데 호르몬 수용체 양성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 환자들은 사회생활도 왕성하고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시점에 유방암에 걸리고 뼈전이를 겪게 되는 거거든요. 이 뼈전이가 중요한 문제가 실제로 됩니다. 이제 전이가 이미 생긴 경우에 그게 정말 병이 커지고 뼈가 약해지면 부러진다거나 아니면 척추에서는 주저앉는 식으로 골절이 생기거든요. 척추가 주저앉아서 압박 골절이 생기면 주변에 있는 척수를 압박해서 신경계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으로는 다리에 힘이 빠진다거나 마비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소변 대변 보는데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골격계 합병증이라고 하거든요. 뼈전이 환자라고 해서 모두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이것을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환자한테는 아주 중요한 일인 거죠. 이제 유방암의 장기 전이를 생각을 할 때 크게 나누어서 내장 장기하고 내장 장기가 아닌 장기로 나눕니다. 내장 장기는 이를테면 간이나 폐나 뇌나 이렇게 해서 생명하고 직결되는 장기입니다. 사실은 뼈는 내장 장기는 아니고 전이가 간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직접 환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거든요. 뼈 전이가 있는 환자를 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투병을 하면서 병을 조절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 일인 거예요. 뼈가 부러지는 곳이 생긴다거나 통증이 생긴다거나 하면은 환자가 그 긴 시간 동안 굉장히 불편하게 살게 되거든요. 그리고 혹시는 그것 때문에 이를테면 와병 상태가 지속돼서 누워서 지내야 되면 그 자체가 생존 기간을 짧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긴 기간 동안의 삶의 질의 면에서 또 한 가지는 생존 기간을 직접 단축시킬 수도 있다 하는 면에서 골격계 합병증은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전이 유방암의 상황에서 항암제나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에 보태서 골격계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치료법을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전이 유방암의 뼈전이가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자리에 있는 암을 최대한 항암제로 이제 공격을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뼈를 강하게 해서 부러지고 약해지고 부서지고 주저앉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치료를 같이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뼈 전이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할 거로 생각을 하고요. 크게는 두 가지 계열의 약제들이 쓰이고 있는데, 한 가지 약제는 뼈 전이에서 아주 중요한 생물학적인 요인인 랭크 리간드라는 물질을 억제하는 항체 제제이고, 또 한 가지는 뼈에 침착이 돼서 뼈를 녹이는 파골세포라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약제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제들은 뼈 전이가 나빠지고 또 특히 골격계 합병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거나 또는 시간을 연장시켜주는 효과를 보이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뼈전이가 확정이 되는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합병증이 생기는 시간까지 시간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뼈는 단단하고 마치 죽어있는 조직 같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뼈에도 다 살아있는 조직이어서 일부는 뼈를 녹이기도 하고 일부는 뼈를 생성시키기도 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특히 파골세포가 뼈를 많이 녹여서 골격계 합병증이 생기는 이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파골세포들이 뼈를 녹이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방법이 되는 거죠. 뼈에 침착이 된 다음에 파골세포의 여러 가지 기능을 억제하고 파골세포를 죽게 만드는 그런 약제가 먼저 많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계열의 약제들을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칭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새로운 약제가 개발이 됐는데 피를 타고 주로는 돌아다니는 랭크 리간드라는 생물학적인 물질을 결합해서 억제하는 항체 제제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약제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제를 사용을 해서 파골세포의 기능을 억제를 하고 뼈를 녹이고 약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의학 연구에서 가장 확정적인 증거를 주는 것은 3상 임상시험이라고 하거든요. 뼈저리가 있는 환자들을 등록을 해서 절반에는 먼저 말씀드린 기존에 사용되고 있었던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제들을 줬고, 반대쪽의 절반에는 당시에 신약이었던 웬크리가운드에 대한 항체제들을 줘서 고육계 합병증이 생기는 시간이라든지 빈도라든지 통증이 악화되는 것 등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신약군에서 좀 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효과를 봤던 것이죠. 첫 번째는 칼슘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약제 작용 기전이 피에 있는 칼슘을 뼈로 붙여줘서 뼈를 튼튼하게 하려는 약이니까 사실은 약제의 기전을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칼슘이 떨어지는 것이 약제가 효과적이고 굉장히 강한 약제라는 것을 증명하는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를 계속해서 섭취를 해서 몸에 충분한 칼슘 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식사로 먹는 칼슘 양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약제들을 같이 복용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파골세포들을 억제하는 약제의 공통적인 부작용인데요. 치조골이라고 하는 이 턱뼈나 아니면 이 위턱뼈에 염증이 심하게 생기고 그 뼈에 괴사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환자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1%, 2%, 3% 정도에서 소수에서 생기는 것인데, 한 번 생기면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게 되고 그 시간 동안에 치료가 지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치과 검진을 꼭 하고 시작을 하고 구강내와 치과의 위생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약제를 투약하는 중에 치과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약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종양내과 의사와 치과 의사가 같이 알고 이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유방암 뼈전이가 되었다고 그 자체가 병이 굉장히 나빠지고 삶이 굉장히 무너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에서 뼈전이는 다른 장기 전이보다는 더 좋은 예후를 가지고 있다고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뼈전이 진단 시점부터 병이 나빠질 때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을 투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최대한 길게 유지를 하면서 증상이 나빠지는 것을 막아야 하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뼈전이에 대한 효과적인 약제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뼈전이가 진단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런 약제들을 시작부터 쓰는 경우는 비교적 많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는 대개 5명 중에 1명보다 안 된다고 알려져 있고, 서양에서도 2명 중에 1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라면 약제들을 시작할 때부터 병이 나빠지는 것을 최대한 늦추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전이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삶의 질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긍정적으로 이해하면서 최대한 편한 방법으로 투병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주제가 아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